관계에 대한 많은 이제 연구가 있고, 사실 상담이나 뭐 중재나 대화 훈련을 하다 보면 인간의 고통을 듣게 되지 뭐 행복해서 돈 주고 상담받으러 온 사람은 없거든. 그런데 그런 고통을 듣다 보면 그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관찰하게 되는 건 뭐냐면, 대인관계는 좀 어때요? 뭐가 어려운지. 네. 저는 바로 회사에 갔는데, 회사에서 이제 친해지게 되는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있잖아요. 그러면 그때까지만 해도 보육원에서 막 지냈다는 걸 얘기하기까지의 과정이 관계 형성을 엄청 뭔가 딥하게 해야지만 막 털어놔야 되는 것만 같아서, 이제 제가 그때 20살 초반에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는데, 그렇게 해서 털어놨지만 결국에는 그 친구랑 엄청 틀어졌거든요. 아, 내가 이렇게 100% 사람을 믿어도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구나. 점점 약간 관계 형성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이제 진급을 하면서 매장을 옮겼을 때 처음에 제 입장에서는 이 일에 적응하는 게 더 중요해. 지금 이 사람들이랑 관계는 정말 중요하지 않아. 그냥 마음 닫는 게 좀 커졌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진급하고 나서 밑에 있는 후임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제가 너무 딱딱하고 무섭다는 거예요. 같이 일하면 긴장되고. 근데 제 입장에서는 딱 필요로 하는 말만 하고 싶고 해서 하는 행동들이 그 사람들한테는 상처고 약간 그런 힘듦을 느끼는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 이게 나에게 문제가 생긴 건가? 하는 약간 그런 걱정들?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. 나는 내가 상사로서 내 팀원을 생각할 때 성과가 중요하냐 관계가 중요하냐, 그럼 당연히 성과라 그래요. 네, 그죠? 맞아요. 그럼 나는 내 윗사람하고 관계랑 성과 중에 뭘 기대하냐, 그럼 관계라 그래요. 네. 그쵸? 그러니까 내 밑에 있는 이 친구는 나랑 뭘 기대하겠어요? 관계를 기대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는 내가 윗사람이 되는 순간 내 아랫사람한테 성과를 기대하지만, 내가 내 윗사람을 생각할 때 관계를 기대하는 것처럼 내 아랫사람은 나를 생각할 때 관계를 기대한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사람에게 내가 성과를 기대하고 있잖아요. 이 성과를 어떻게 끌어올리느냐라고 하면 핵심은 딱 하나예요. 관계를 좋게 일단 만들어줘야 돼요. 세상에나. 그냥 살짝 웃으면서 뭐 예를 들면 자영님 지금 너무 잘했어요. 이렇게 한번 살짝 웃어주는 거예요. 지금처럼 했으면 좋겠어요. 근데 이런 말들이 어떤 것을 낳냐면, 이 상사가 나에 대해서 호감이 있구나. 그러면 이 팀원이 뭘 느끼냐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껴요. 안정감을 느끼는 가운데 일을 더 잘할까요? 불안할 때 더 일을 잘할까요? 안정감이 있을 때 더 잘하죠. 그거예요.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, 예를 들어 2시에 뭐 이 자료 좀 내 책상에다 올려놔줘요 라고 했는데 2시에 딱 올려줬어요. 그럼 어떤 사람은 2시에 하란다고 딱 2시에 하네?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, 어떤 사람은 지금 내가 2시까지 해달라고 그랬는데 정각 2시에 갖다 줘서 고마워요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. 우와, 누가 더 좋은 관계를 맺겠냐는 거야. 누가 더 그 업무에 관련된 열정과 효율성을 보여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. 내 대화의 비중이, 나의 관점이 계속 개발하고 뭔가 잘하게 만들려는 쪽으로만 포커스가 맞추다 보면 당연히 못하는 게 눈에 들어오고, 맞아요. 그걸 자꾸 교정하려고만 하다 보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섭섭했던 것 뿐이에요. 충격이에요. 제가 칭찬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그거를 연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. 호주머니나 아니면 예를 들어 앞치마가 있으면 주머니 같은 거 있잖아요. 거기에 그냥 원두 콩 같은 거 있죠. 네. 그거 한 5알만 넣어놓고 있어요. 그런 다음에 자영님 지금 방금 그렇게 한 거 너무 잘했어요. 앞으로도 그렇게 해요 하고 하나를 버려. 오늘 하루 5개를 다 떨어뜨리면 미션 클리어한 거예요. 그러니까 T니까 그걸 되게 잘할 수 있어요. 네. 개수 정확히 세는 거 아니야 또? 약간 그 나만의 챌린지. 근데 너무 좋은 꿀팁이다. 그리고 그 5개 중에 하나는 꼭 본인을 위해서 쓰세요. 하나를 마지막 거는 나에게 내가 칭찬을 하루 해주는 거야. 나 오늘 정말 우리 팀원들한테 지적만 한 게 아니라 내가 좋은 말도 했고, 또 나도 오늘 내 일을 할 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과 내가 대응할 때 내 기분을 내가 좀 넘어서서 웃으면서 내가 응대하면 나 이만하면 오늘 잘했어. 그리고 마지막 하나 감동이다. 버리고. 감동. 근데 이 태도는 사실 왜 더 중요하냐면 나를 되게 행복하게 만들기도 해요. 그냥 약간 어느 순간부터 제가 늘 하는 말이 있거든요. 저는 감정 소모하는 걸 싫어한다고. 그래서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고, 어떻게 보면은 진짜 한 대 때려 맞은 것처럼 되게
시원한 해결책을 받은 것 같아서 당장은 힘들겠지만 조금씩 변하는 게 잠깐 제 자신한테 기대되는? 언니 얘기 듣고 어때? 자영님의 의견은? 이제 저도 이제 보육원 퇴소하고 나서 이제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실습으로 이제 회사를 나가다 보니까 부모님 이름을 적으라고 하시더라고요. 인사과에서. 너무 당황해서 눈물이 막 났어요. 그래서 엄청 울고 제가 이제 그분은 이제 제 상황을 아신 거죠. 제가 첫 회사 생활에서 되게 실수가 많았어요. 직장 상사가 저를 불러서 막 이렇게 꾸짖기도 하고 이랬는데 내가 보육원에 자라서 약간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나? 되게 그런 말들 되게 꾸겨서 들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육원에 자란 거를 되게 부끄러워하면서 저 스스로를 약간 그렇게 되게 많이 봤었던 것 같고 이제 회사 사람들이 이제 저의 환경을 알게 되고 나서 저를 되게 잘 챙겨줬단 말이에요. 근데 그 잘 챙겨주는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. 불쌍해서 날 잘해주는 건가? 라는 마음이 들면서 제가 한 3개월 뒤에 퇴사를 했거든요. 약간 쪽팔려가지고. 어쩔 수 없이 저희는 계속 저의 환경을 이야기해야 되는 순간도 있고 그럴 때마다 매번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이 올 텐데 그럴 때 어떻게 약간 조금 말들을 꾸겨듣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면서 이렇게 잘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너무 어렵죠, 선생님. 맞아. 제가 믿는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진실이 있게 됐는데 제가 생각하는 진실이에요. 그 중에 하나가 상처 없는 사람이 없다. 열등감이 없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. 그리고 열등감이 건드려졌을 때 공격적이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. 그게 상대에 대한 공격이든 내 자신에 대한 공격이든. 저도 어릴 때 저희 아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 결이었던 것 같아요. 어떤 날은 이게 놀림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어. 그때 비참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. 두 번째는 나의 고백이 그 사람의 고백을 끌어냈던 경험도 있었어요. 그때의 연결성은 또 잊을 수가 없어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굉장히 이 고민하고 털어놨던 나의 고민이 그 사람한테는 아웃 오브 안중이었어요. 그 사람은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.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그 얘기를 꺼냄과 동시에 자기의 마음이 더 아파서 저에 대한 마음을 그 후로 끊임없이 보여주고 지금까지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어요. 우리는 살면서 나랑 맞는 좋은 사람도 만나고 나랑 맞지 않는 사람도 만나고 아까 승미님 말씀 너무 동의하는 게 내가 정말 간쓰게 다 빼주고 나의 모든 고통들과 나의 어려움을 되게 고민해서 털어놨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관계가 좋지 않아서 헤어지게 됐을 때 의미가 없을 수 있죠.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과의 관계만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. 앞으로 다른 더 좋은 사람들이 나에게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나는 한 번 용기 내서 나의 아픔을 고백해본 경험이 있잖아요. 그만큼 단단해져요. 지금 두 분 다 자기 얘기 술술했잖아요. 내 앞에서. 울지도 않았고 네. 내가 먼저 할까요? 막 이러면서 했잖아요. 네.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?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. 오늘 처음 이 자리에서 얘기한다면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? 무조건 울죠. 못했을 것 같아요. 못하죠. 나도 못해요. 근데 우리는 익숙해지고 나의 점점 익숙해지는 이야기가 여전히 상처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가 사람들마다 달랐고 걔 중에 나는 관계를 끊기도 했고 관계를 계속 맺어가기도 하죠. 그러면 나는 이제 여기서의 질문은 이거예요. 어떤 사람이 행복했는가에서 과거의 사건을 경험할 때 내가 다 얘기했더니 결국은 좋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고 끝낸다면 나는 지금 사실 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런데 내가 그랬지만 그 당시에 그 친구하고 나쁜 일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. 맞아요. 그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위로도 됐을 거고요. 그리고 그 친구를 정리하면서 사람을 앞으로 가려 만나야겠다라는 중요한 레슨을 경험을 돈 주고 살 수 없는 경험을 체득했을 수도 있잖아요. 맞아요. 배움이 있어요. 그러면 또 그게 나에게 행복감으로 와요. 왜냐면 배움은 있었거든. 그 얘기는 꼭 해주고 싶어요. 이 세상에 어떤 고통도요 이렇게 부서지는 틈으로 빛이 들어온다고 하거든.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부서져도요 그 틈이 있거든요. 그 틈으로 빛이 들어오는 거 그게 성장이에요. 관계에 대한 많은 이제 연구가 있고 사실 상담이나 뭐 중재나 대화 훈련을 하다 보면 인간의 고통을 듣게 되지 뭐 행복해서 돈 주고 상담받으러 온 사람은 없거든. 그런데 그런 고통을 듣다 보면 그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관찰하게 되는 건 뭐냐면 되게 모호하잖아. 미래를 알 수
없죠. 그렇죠. 우리 자영님 내일을 모르잖아요. 네. 그런데 그 모호함이 누군가한테 불안이 되지만 이 모호함이 있기 때문에 희망도 있는 거예요. 오. 받아 그렇잖아. 적어요. 이 모호함이 전 늘 불안했거든요. 오. 그 모호함은 뭐냐면 어릴 때 아빠가 무서워서 집에 이렇게 저녁이 되면 아빠가 들어오는데 우리 아빠의 감정 상태를 내가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아빠의 기분이 조금 안 좋은 걸 언제 아냐면 계단을 올라오는 아빠의 걸음소리를 알았어요. 쾅쾅쾅 올라오면 나는 내 심장이 오동을 치기 시작했어. 내가 어릴 때 무서웠으니까 아빠가. 그런데 그 모호함은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는 늘 불안이랑 직결됐던 단어였었어요. 근데 어른이 돼서 이렇게 과거를 회상해 보니까 되게 좋았던 일들도 살다 보면 많잖아요. 소소하게. 근데 그 당시엔 그게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잖아요. 맞아. 뭘 잡고 살지는 저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우리 승미님은 매장에서 네. 그 후임들한테 우리 팀원들한테 우리 아들이 군대 가가지고 후임 선임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지금 후임이라고 했는데 병장이거든. 근데 그 팀원들한테 칭찬해주고 이렇게 투 덤스업 해주고 콩알로 빼면서 내가 나에 대해서도 칭찬해주고 이러잖아요. 네.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미래에 대한 그 모호함이 희망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되게 커질 것 같아요. 우리가 되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오늘 오긴 참 잘했다. 너무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게 두 사람의 얘기가 다 나의 얘기 같았어요. 나의 예전에 내가 고민했었던 것들. 그래서 그걸 확인하면서 지금 드는 생각은 나이나 성별을 다 떠나서 또 학력 수준을 다 떠나서 태어나서 죽음이라는 방향으로 이렇게 삶이 흘러가잖아요. 타임라인을 보면. 그러면 그 삶과 죽음 사이에는 수많은 관계가 있거든요. 근데 이 관계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고충은 다 거기서 거기구나. 네, 그런 어떤 공유의식 같은 거를 좀 느꼈던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은 내가 좀 많이 해결된 그러나 나의 요 시절에는 나에게도 너무나 어려웠던 그런 것들을 다시 마주한 느낌이랄까? 그래서 좀 우리 두 분에게 작은 저의 경험이 좀 희망이 되면 좋겠다.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진짜. 좋았어요. 네. 저도 너무 저도 좋았어요. 물개박스인가? 큰 박수. 네, 좋았어요. 아주 좋았어요. 네. 감사했어요. 커피콩 하나씩 버려야 되는데. 아, 네, 해봐야겠다. 좋아요. 네. 후배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정말. 네. 그러게.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. 네. 우리 이 시간이 그러면 훨씬 더 네. 의미 있어질 것 같아요. 맞아요. 눈물을 좀 참았어요. 자영님은 알았을 것 같아. 저요? 내 눈이 좀 그래요? 촉촉해진 걸. 근데 저는 몰랐어? 원래 좀 촉촉하신 편인가 했어요. 아니야, 너도 나 촉촉해졌어. 건조해. 나 촉촉했어? 나 굉장히 봤어. 건조해. 아, 그래요? 저 건조해요. 안구 건조증 있어. 그런데 이야기 듣는 순간에도 그랬고 또 나도 얘기하면서 이렇게 좀 옛날 얘기하니까 좀 울컥울컥 했던 것 같아요. 오늘 어땠어? 가지고 있었던 고민들을 이제 재현쌤한테 얘기하니까 너무 명쾌한 거야. 맞아. 지혜가 너무 듬뿍듬뿍인 거지. 맞아. 그리고 되게 언니랑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되게 멀리에서 뭔가 그런 깊은 관계를 찾으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뭐 언니랑 뭐 멀다 이런 건 아니긴 하지만 아니야, 근데 나는 얘기하면서 계속 너가 어떤 마음의 고민이었는지를 충분히 알고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충분히 이해되는 거였던 것 같아. 뭔가 언니와 그런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자주는 아니더라도 뭐 가끔 일주일에 한 번 언니는 이제 주머니에 원두콩 5개씩 들고 다니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나는 이제 거절을 성공했다는 마음가짐으로. 성공했다라는 어떤 새로운 태도를 그래. 지니고 같이 잘 지내보도록 합시다. 가자. 아자 가자. 화이팅!